안녕하세요. 동산고 2학년 경제선택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경제 교과를 맡게 된 변원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 얼굴도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다시 얼굴 보면서 수업 찬찬히 진행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 9일하고 10일은 사실 약간 EBS 사이트가 접속이 불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공지사항으로 대신했고요. 우리 전부 다 목요일날 공지사항 확인하셨지요. 자, 이번 주는 수업이 원래는 3번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15일날 또 하필이면 선고가 있습니다. 우리 15일날 경제 수업이 들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비 수업은 월요일하고 그리고 목요일 우리 2번으로 수업을 올려놓을 테니까 2번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속 기회비용이라고 선생님이 휴업기간 동안 과제를 내줬던 것 같아요. 다들 잘 하셨을 텐데요. 선생님이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기회비용이라는 중요 개념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짠!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 영화 어떤 건지 기억이 나세요? 바로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헤르미온느가 목에 걸고 있는 저 목걸이가 이제 실제로 시간을 돌려주는 역할을 했었던 목걸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혹시 해리포터를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목걸이가 시간을 돌려서 해리포터랑 헤르미온느가 모험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헤르미온느가 지금 차고 있는 저 시간을 돌리는 시계, 어떤 버전에서는 타임터너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타임터너를 가지고 헤르미온느가 했던 건 어떤 걸 했었냐면요. 헤르미온느는 고대 룬문자 수업이라는 수업과 그리고 점술이라는 수업, 그리고 신비한 동물 돌보기라는 수업, 그리고 산술이라는 수업 이 4가지를 너무너무 4가지를 다 듣고 싶었던 거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라도 안 들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헤르미온은 이 4개를 다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은 어떻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은 해리랑 론이 이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헤르미온느는 해리랑 론 친구니까 이 수업은 들어야 하는 거죠. 이 수업 같이 듣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룬문자도 너무 재밌어. 산술도 너무 재밌어. 점술은 약간 재미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점술도 듣고 싶어. 그러면 한정된 시간 속에 이 4가지를 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4가지 중에서 얘를 고르게 되면, 얘를 선택하게 되면 얘랑은 아쉽지만 다 포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헤르미온느에게는 꼬나걸 교수님께서 요 타임터너라는 시간을 돌리는 시계를 줘요. 그러면 헤르미온느에게는 시간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은 무한하게 되는 거죠. 계속 시간을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신비한 동물 돌리기 듣고 다시 한 시간을 감아서 그 다음에는 점수를 듣고 다시 또 똑같이 한 시간을 감아서 룸문자 수업을 듣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산수를 듣는 형태로 헤르미온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즉 헤르미온느에게는 신비한 동물 돌보기와 점술과 고대 룸문자, 산술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때문이라고? 바로 헤르미온느에게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시간 동안에 한국 지리와 그리고 윤리와 사상과 경제와 사회문화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경제를 선택하셨겠네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하나나 2개 정도를 골라야 하는데 내가 경제와 사회문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 과목을 듣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고 한정적인 시간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 이 두 가지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선택하게 된 것이 있고 포기하게 된 것이 있을 때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닌 나머지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으로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1학년 때 이 부분을 한번 배웠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복습 삼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조금 2학년이 됐으니까 경제 내용이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합리적 선택. 자,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 속에서 처음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들어가 볼까? 네, 가자. 여기까지. 자,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헤르미온느랑은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수가 이번 방학 때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가보지 못한 곳을 체험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학기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지가 고민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진수는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신가요? 돈? 아니면 여행? 자, 만약에 내가 여행을 골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행을 다니면서 가보지 못한 곳을 체험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선택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들 중에서 더 가치가 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즉, 나는 공부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 용돈이 좀 아쉬워. 그러면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가보지 못한 곳을 체험했을 때 용돈을 벌지 못한 것이 이 체험이라는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가치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이제 차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회비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 체험이라는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들의 가치, 공부나 아르바이트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하나, 가장 가치가 있는 것 하나를 고르는 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시적 비용이랑 암묵적 비용은 선생님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진수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진수가 만약에 여행이라는 걸 골랐습니다. 자, 그럼 진수가 여행이라는 것을 골랐으면 여행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가장 커야 여행이라는 것을 고르는 게 맞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진수는 여행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75만 원의 가치이고 공부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35만 원의 가치이고 그리고 알바로 얻을 수 있었던 돈은 40만 원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얘가 제일 크니까 나는 여행을 선택했어. 그러면 여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선택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한 가지. 선생님 그러면 여행의 기회비용은 40만 원인가 봅니다. 라고 끝내면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중학교 수준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요 40만 원이라는 우리가 포기한 것의 가치에다가 실제로 여행을 하게 되면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거죠. 그 비용이 얼마라고? 30만 원.
요 30만 원 더한 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행의 기회비용은 명시적인 비용. 내가 여행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 30만 원. 그리고 암묵적인 비용.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가치, 요 알바로 얻을 수 있었던 돈, 요게 바로 여행의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쓴 걸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행에 명시 드는 비용, 이게 명시적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여행을 간 동안 포기해야 하는 일, 40만 원, 이게 암묵적 비용입니다. 따라서 여행의 기회 비용은 40만 원이 아니고 총 얼마라고요? 네, 바로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따라서 항상 비용과 편익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거 조금 거슬리죠? 지워둘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비용과 편익이라는 것은, 편익이라는 건 만족감, 그리고 비용이라는 건 그냥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고민을 해서 같은 비용이면 이왕이면 최고의 편익을 우리가 이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용이면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걸 고르는 거고, 그리고 편익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최소의 비용을 얻을 수 있는 걸 우리가 고르는 것을 비용 편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서 볼게요. 너무 많이 갔네. 자, 그래서 여행의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이 중에서 70만 원이 바로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행의 만족감은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행의 만족감은 여기 나오는 75만 원입니다. 따라서 편익은 75만 원이니까 이 진수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편익이 비용보다 큰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것이겠네요. 우리 다음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매몰 비용은 개념이 조금 낯선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재미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내가 영화표를 무려 8,000원을 주고 사갖고 왔으니까 나는 이 영화표 값이 아까워서라도 영화를 다 보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 내가 영화 보러 왔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이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내 비용, 즉 시간이 소모되는 거죠. 내 시간을 이런 데서 소모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냥 박차고 영화 시작하자마자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둘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긴, 내가 돈을 썼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활용해서 재밌게 보려고 해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을 하지만, 합리적 선택, 경제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은 이때 내가 영화 표값이라는 건 내가 영화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본다고 해서 이 비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면 그 비용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들 비용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매몰 비용에서는 더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걸 경제학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오면, 내가 영화관에서 표를 구매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표를 구매를 하는 시점에 내가 고려하는 비용과 편익은 어떤 게 있냐면, 영화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내가 A라는 영화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100일 것 같다. 이건 사실 알 수 없죠. 우리가 그냥 예상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비용은 한 80 정도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편익이 더 클 테니까 비용을 희생해서라도 영화를 봐야지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표를 샀어요. 근데 표를 사고 난 다음에 극장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극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보려고 딱 앉았는데 10분이 지난 거야. 10분 지나.
10분이 지났는데 10분이 지난 이 상황에서 내가 영화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 내가 편익이 이거는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편익이 1000인 거죠. 근데 10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더 추가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비용은 이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용이 있긴 있죠. 내가 여기서 영화를 50분을 채우고 있는 동안에 이걸 알바를 했더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원 정도 더 벌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비용은 어쨌든 1000보다는 훨씬 작으니까 나는 계속 영화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화가 딱 10분이 지났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우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겠어. 즉, 내가 이 영화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비용은, 편익은 지금 현재 0입니다. 0. 와, 너무 재미가 없는 거.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를 내가 계속 본다고 해서 더 들어가는 비용, 명시적 비용은 0이겠죠. 명시적 비용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영화를 보지 않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0이라는 돈을 벌 수가 있어. 암묵적 비용인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극장에서는 박차고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Vi sind da, wir sind jung, ohne Netz, ohne Grund. Die dringen auf die, du auf mich. Nein, ich will nur nicht gehen. Komm, mach die Glasel wieder voll, aber frag nicht warum. Wir kommen nur mal durch. Voller Mund, leeres Gesicht, junger Wein und blöder Schmerz. Hass am Morgen, kaltes Herz. Hinter Schluss und Rüge, ich schäfer, du bist, wolltest du immer nur auf uns. Wolltest du immer nur auf uns, ha? Drag him out your window, dragging out the dead singer. Unless she slinks a lot of the cracker snaps you in the head, knocks you in the neck, kicks you in the two steel toe caps, tie you cut
won't take it to the tax now. Let me back, I promise to be good. Don't look in the mirror at the face you don't recognize. Help me call the doctor, put me inside, put me inside, put me inside, put me inside, put me inside. I keep the world from the door. Calls me on the phone, tells me all the ways that he's gonna mess me up. Still children, if I don't pay a ransom, I'll never see him again if I squeal to the cops. 네, 여기까지가 영상이었고요. 자, 이처럼 우리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편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객관적 수임 아까 뭐 편익은 100으로 친다, 비용은 10만큼 든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이 조금 문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효율이라든가 이런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점점 등이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다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우에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갑은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지요. 우선 첫 번째 선택은 계속 앞으로도 호텔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매달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을 월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식당을 개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를 고려를 할 때는 선생님이 항상 편익과 비용을 고려를 하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개업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인가? 자, 이익은 얼마라고 나옵니까? 바로 1억 원이죠. 그쵸? 그래서 1억 원이라는 편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식당을 개업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자, 다시 할게요. 1억 원이 아니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뭐가 잘못되셨는지 아셨죠? 자, 다시 할게요. 네. 식당을 개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수입은 2억 원이죠. 예. 수익이 1억 원이고 비용이 2억 원이면 개업하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편익은 2억 원인데, 2억 원. 그런데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돈도 줘야 되고 재료비도 들고 기타 등등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1억 원입니다. 와, 2억 원이 1억 원보다 크니까 나는 식당을 개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야 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냥 비용을 단순하게 보이는 비용만 보지 말고 반드시 기회비용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고, 기회비용은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1억 원이라는 비용에 더해서 내가 이 식당 개업을 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바로 뭐죠?
호텔에서 일했다면 내가 매달 300만 원씩 1년이면 총 3,600만 원을 벌 수가 있었어. 이걸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것으로 항상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식당 개업 시에 편익은 2억 원, 그리고 기회비용은 1억 3,600만 원이니까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서 값은 식당을 개업하는 것이 합리적 이익이 맞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을이 등장했습니다. 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나의 선택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 어떤 선택과 어떤 선택인가요?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학을 간다라는 선택. 두 번째는 취업을 한다라는 선택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 얘는 이제 대학을 갈 때 내가 결정을 했어. 그럼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대학을 간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 선택인지를 보려면 뭐와 뭐를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편익과 비용을 써야 하죠. 그쵸? 그러면 이 제시문수항에 지금 대학을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학비 그리고 뭐 버는 돈 이런 것만 적혀 있지 편익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비용을 보시면 대학을 가면 4년간 학비가 2,200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그러면 4년간 학비가 2,200만 원. 그럼 2,200만 원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얘가 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취업을 했을 테고,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바로 고려를 해야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취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1년에 1,000만 원씩이니까 4년이면 바로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4,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명시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내가 대학을 안 갔더라면 받았을 수 있는 돈이니까 암묵적 비용이고,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들어가는 비용은 2,200만 원에 4,000만 원을 더한 6,600만 원이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을이 이제 대학에 입학했다는 기회비용은 6,600만 원인데 을의 선택이 합리적, 즉 을이 대학을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그러면 편익은 비용보다 커야 하니까 편익은 최소 얼마 이상? 그렇죠. 바로 6,600만 원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었어야 을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합리적 선택 그리고 기회비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다 공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아까 했었던 내용들에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은 실제로 경제 단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 수업 시작을 하게 되면 시험 범위에 포함될 내용이긴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그 시험 범위 문제 될 때는 오늘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 가면서 실제로 문제 푸는 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출석 확인은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가셔서 방학 추가 과제, 즉 그 영화 얘기 쓰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댓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서 쓰는 거 아니고 옮겨 쓰는 거라 선생님이 10분만 카운팅 했거든요. 그래서 10분 안에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작성하시면 오늘 수업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